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강렬하고 뜨겁지만은 바람결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게 됩니다. 말복이 지나면서 오랜만에 단비처럼 열대야도 주춤해 모처럼 이불을 끌어당겨야 새벽잠을 잘 만큼 아침 기온이 선선해졌습니다. 하늘도 높아졌고 이렇게 더위 속에서도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3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1도씩 낮아진다, 이런 기상청 예보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러는데 정말 39도부터 점점 내려가가지고 다음 주에는 33도 정도, 그리고 열대야는 해제될 걸로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운 차리십시오.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 5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 동안 이뤄진 오찬 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하고 필요할 때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열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첫 회의를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민생법안과 교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개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강력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달 오찬회에서 야당은 남북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는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도 대선 당시 공약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 재점검을 해주고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뉴스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대규모 남북 경협 밝혀,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규모 남북 경협 계획을 밝히면서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70조 원은 남북 경협의 양대 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또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 수입 등을 더한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면서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짚어줬습니다. 이는 남북 경협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는 포부인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의 관점으로도 보고 있다면서 남북 문제가 풀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고 청년 실업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은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경협 구상 대부분은 시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선 비핵화 후 경협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있을 평양 정상회담에서 경협 추진을 위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미국 간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물론 미국도 그렇죠. 먼저 비핵화해라. 그 다음에 모든 문제, 북한이 겪고 있는 모든 경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생각들은 사실 다르죠.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커다란 문제고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훈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은 오늘 열릴 것으로 보이고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경기 파주에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루킹은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경남 창원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여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지만은 기각이 되면은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자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국민의 71% 원전 찬성,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수정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9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반대한 사람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37.7%, 유지해야 한다 31.6% 등 원전 확대 또 유지 답변이 원전을 줄여야 한다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의 전문가 5천여 명이 활동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원전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19살에서 29살 젊은 층에서도 71.4%를 보였는데 이념별로도 진보 60.5%, 중도 72.9%, 보수 85.7% 등 모든 층에서 원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학로 원자력 학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귀에 기울이고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 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금년 7, 8월이 엄청나게 더운 데다가 전력 소모가 급증하다고 하다 보니까 원자력을 다시 재가동하거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연구는 상당히 정부에게 설득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성태, 북한 석탄 국정조사, 박 대통령, 박 정부 때도, 문 대통령, 박 정부 때도 왔다. 네, 두 번째, 평화가 경제, 경기 강원 접경에 통일경제특구 만들 것. 다음, 김기춘,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일제징용 판결 늦춰달라 요구. 다음은 북은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 양립 불가, 되레 문정부 압박. 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대규모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엄청난 투자를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은 오히려 문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 양립은 불가하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증원의 그늘, 인건비 무려 7조 6천억 증가.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달래기,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 끝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초유의 임기중 탄핵. 이제 최종적인 판결 조계종 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정 총무원장이 지금 탄핵 상태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죠. 덥지 않은 여름이 언제 있었겠냐마는 금년 기록적인 폭염 또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더위에 대한 유머도 갖가지입니다. 왜 서울이 대구보다 덥냐 하면서 서울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프리카라고 하니까 경기도 파주 사람들은 그러면 우린 파프리카다 그랬고, 충남 아산에서는 우리가 진짜 아프리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 말복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더우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을 채비들 해보십시오. 유머 한 자락 두 번째입니다. 최근에 대검찰청을 방문한 민감용 경찰청장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면담이 끝난 후에 현경까지 나와서 배웅한 장면이 지난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업무상 일정 부분 상명하복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두 기관이 서로 독립적인 대등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수사권 등의 알력이 줄어들었죠. 검찰총장의 업무를 보고 나가는 경찰총장을 문 앞까지 나와서 공손한 인사로 배웅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 진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권력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감을 주고받는 국민 믿음의 기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성의 시인의 여름 끝물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문 씨앗들을 품은 호박 옆구리가 굵어지고 매미들 날개가 너덜거리고 쌍성에 묶인 잠자리들이 저릿저릿 날아다닌다.
얼근 자두를 먹던 어미는 씨앗에 이가 닿았는지 진저리 치고 알을 품은 사마귀들이 뒤뚱거리며 벽에 오른다. 목백일홍이 붉게 타오르는 수도가에서 끝물인 아비가 늙은 오이 한 개를 따와서 씻고 있다. 네. 이 시 제목 여름 끝물처럼 지금 말복이 지난 요즘이 바로 여름 끝물입니다. 도로 또 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날개가 찢긴 매미들이 있고 또 이제 호박도 거의 다 자라서 옆구리가 굵어지고 잠자들이 이렇게 쌍으로 날아다니는 모습. 시인의 관찰력이 재밌고 또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름 끝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림자도 길게 지금 해질무렵에 보이죠. 이제 여름이 가을로 바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시연 듣기로 오늘은 문성의 시인의 여름 끝물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이런 주제입니다. 8월 만화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일원에서는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일 당시 만화 패션쇼를 시작으로 만화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신과 함께 안녕 자두야 등의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제22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원에서 열립니다. 글을 배우기 전부터 만화부터 본다 그러나요? 어른들도 만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렸을 적에 엄청나게 만화를 즐겼습니다. 네. 부천 국제만화축제 또 국제만화 애니멀 페스티벌 동대문 플라자 일원에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등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한다. 네, 최저임금 인상 또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69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 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 해당 자영업자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기보다는 세무조사 등을 약 2년여 정도 그 이내에서 완화해 준다 그랬는데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참 어렵네요. 이번에는 뉴스 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이 말이 담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인간의 의지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의지력은 이 근육처럼 훈련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지만은 자주 쓰면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럴 때 피곤해진 두뇌를 다시 신선한 감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주변 분위기를 경쾌하고 밝은 기운으로 채운다는 이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좀 무력해지고 짜증날 때도 많았죠. 샤워하신 후에 맛있는 과일, 단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두뇌에 신선한 기운이 일어날 것입니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